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청소업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청소업체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무시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제 나름 철칙을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해오며 내실을 쌓아왔다고 생각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제 주요 고객층은 강남 사모님들이에요. 제가 워낙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락스나 독한 청소 용액들이 불안해서 제가 쓰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며 만든 천연 세정액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 천연, 오가닉, 무농약, 친환경 이런 게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몸에 유해하지 않은 천연 세정액들로만 집 청소를 한다고 소문이 나서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는 꼼꼼하게 구석구석 정말 신경 써서 잘해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원래 강남이 입소문, 지인 소개로 한번 물꼬가 트이면 그 다음부턴 탄탄대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첫 고객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쩌다 보니 그냥 강남 일대 아주머니들을 꽉 잡는 청소업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일이 끊이질 않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죠. 전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남이 있었어요.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청소회사를 운영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으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강남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런 건 모르셨죠. 굳이 저도 자랑하는 성격도 아니고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자랑하고 다니나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마 제 직업이 탐탁지 않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다 청소 부탁을 하고는 하시더라고요. 예진아, 요새 미세먼지가 안 좋아 그런가? 집에 있어도 그냥 그렇게 재채기가 나오고. 아유,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입주 청소라도 한번 불러다 청소를 싹 시킬까 했는데, 아유, 예진이 네 생각이 딱 나지 뭐니? 너 그 뭐니? 락스 같은 거 안 쓰고 천연으로 만들어서 청소한다며. 그럼 우리 집 청소도 좀 해줄래? 아유, 그럼요, 어머니. 원래 사위덕 며느리덕 이럴 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 집에 들이는 것도 좀 불편하고 하실 텐데 제가 한번 가서 청소 말끔히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저희 부모님 집도 가끔 제가 가서 청소해드리기도 했고 미세먼지가 부모님 연령대 분들에게는 더 안 좋을 테고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집먼지는 사람 돌아다니면 늘 쌓이는 거잖아요. 제 사비로 직원들 월급까지 줘가며 예비 시어머니네 집 청소를 해드리곤 했죠. 문제는요,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미세먼지 어쩌고 기관지가 어쩌고 피부가 간지럽다는 둥 하시면서 몇 번 부탁하셨는데 그 주기가 1년에 2번, 4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점점 자주 부탁하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집 청소를 안 하시고 매달 한 번씩 집 대청소를 저한테 시키는 수준이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결혼 이야기 나오고 있기도 했고 그 연세에 집 청소 매일 하기 힘드실 테니 며느리한테 부탁 좀 하는 거겠지 생각하고 버텼어요. 결혼하고 나면 덜 하시겠지 라는 생각도 했고요. 예진아, 아우 네 덕에 얼마나 요즘 좋은지 몰라. 아주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니까. 청소 전문가를 며느리로 뒀으니 공짜로 매달 집 대청소까지 받고 얼마나 좋겠냐고. 소개해달라더라. 내 친구들 소개해줘도 되지? 아니 설마 막 비싸게 돈 받고 그럴 건 아니지? 아유 아는 사이끼리 좋다는 게 뭐야. 소개해줄게. 비용은 거의 내지 않으시면서 지인들까지 소개해 주시니 난감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애매하게 거절했다가 결혼도 전부터 관계가 안 좋아질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면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당연히 고마워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소개까지 시켜주시는 거 보면 제 직업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평탄하게 흘러가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있었어요.
하루는 강남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청소하러 갔을 때였어요. 직원들과 바리바리 청소 도구를 챙겨 올라갔죠. 이날 직원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라 청소가 끝나면 다 같이 회식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열심히 아파트를 청소하는 중인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여기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었어요. 옆집이거나 뭐 경비원이겠지 싶어 인터폰을 내다보는데 글쎄 예비 시어머니 얼굴이 화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놀라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대차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오셔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혹시 뭐 저 미행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며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냅다 후려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이 이 청소부년이 내가 청소나 하는 년 며느리로 들이려고 내가 우리 아들을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어? 어디 이런 하찮은 것이 네가 우리 아들이랑 급이 같아? 내가 밑지는 장사하는 거 억울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그나마 우리 집 청소시키면서 알차게 부려먹고 있었구먼. 네가 나랑 자주 만나더니 아예 미친 거야? 우리 아들을 넘본 것도 모자라서. 뭐? 공무원 때려치우고 같이 청소를 하러 다니자고 해? 공무원 철밥통 소리 몰라. 니까짓 게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학급 인생은 너 혼자 살란 말이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동우 씨한테 공무원 때려치우고 같이 청소하러 다니자 했다니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자고 한 적도 없고요. 동우 씨가 혼자 그런 생각했던 거고 본인이 먼저 저한테 제안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동우 씨한테 직장을 그만두라 마라 하느냐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장 그 가방 내려놓으세요. 절대 그냥은 못 내려놓지. 너 당장 내 아들이랑 파혼해. 지금 당장 전화해서 헤어지란 말이야. 내가 그동안 너 청소하러 다니는 것도 꾹꾹 참았어. 친구들이 며느리 무슨 일 하냐 물어볼 때마다 내가 쪽팔려서 사업한다고만 이야기하고 다녔어. 결혼까지 한다 했을 때 뭐 하나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빨리 파혼시키려고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파혼시킬 명목이 생겼네. 어디 이게 하늘 같은 남편을? 그것도 공무원 남편 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해. 네가 안 그랬는데 내 아들이 미쳤다고 힘들게 붙은 그 공무원을 때려치운다는 소리가 나오겠냐고. 이런 불려 같은 게 거짓말까지 아주 서슴없이 짓거리고 오늘 너 아주 제대로 혼쭐을 내주마. 네가 나보고 어머니라 부를 때마다 얼마나 싫은 줄 알아?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가방 자체는 아픈 건 아니었는데 기분이 나쁜 게 더 컸죠. 거기다 가방에 달린 장식 때문에 거기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 머리에 그렇게 세게 부딪히니 눈물이 핑 돌고 머리가 어질어질한 지경이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쳤어요. 아줌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야말로 아줌마네 공무원 아들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지금 누가 누굴 학급 인생으로 끌어내린다고. 본인 아들 그 잘난 공무원이 한 달 월급으로 얼마나 버는지 지금 알고나 이야기하시라고요. 믿지는 장사라 치면 제가 더 믿지는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늘 네네거리며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던 제가 큰 소리까지 치며 이야기하자 놀랐는지 그제야 가방 휘두르던 손을 멈추었어요. 집 현관에서 저와 누군가가 소란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자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들이 뛰쳐나왔죠. 동료들이 현관으로 뛰쳐나왔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했을 거예요. 대표님, 저 미친 아줌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내려놓지 못해요? 저 아줌마가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쳐들어와서 이런 행패를. 완전히 미쳤나. 이 아파트 보안 괜찮은 거 맞아요? 직원들은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게 달려와서 부축을 해주며 미친년처럼 행패 부리던 예비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 주었어요.
다른 동료는 머리 산발에 볼까지 빨갛게 부어있던 제 몰골을 보며 놀라서 물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 아줌마는 아시는 분이에요? 누군 줄 알고 함부로 문을 열어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동료들이 저를 부르는 호칭에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이고, 청소부들끼리 대표님 어쩌고 아주 우스워 죽겠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를 모르나 본데 너네 그 대단하신 대표님의 예비 시어머니다. 아참, 이제 예비 시어머니도 아니지. 내 아들한테 파혼당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니까지 것들이 죽을 때까지 돈 모아도 못 살 집 아니야? 남의 집 청소 일이나 하고 있는 주제 누가 대표야? 무시당해서 서러워? 서러우면 우리 아들처럼 공부나 열심히 하지 그랬냐? 머리 나쁘고 공부 안 해서 몸 쓰는 일이나 하는 것들이 꼴랑 100 얼마 받아가며 청소나 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느냐 말이야. 안 놔? 그 더러운 손으로 지금 어딜 잡아? 거참, 아유, 이 미친 아줌마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짓거리네. 아니, 이 아줌마 말이 사실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시라뇨. 이런 미친 인간이 대표님 시모라고요? 아니죠. 이 사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모르는 인간이 집 앞에 찾아와서 초인종 누른다고 함부로 문을 덜컥덜컥 열어주시면 어쩐대요. 우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주. 예비 시어머니고 나발이고 정신병자 아니야 완전. 당장 신고해요 대표님. 사람 때리는 것도 문제고 여기가 어디라고? 대표님 집에 막 쳐들어와서 행패야 행패는. 이거 주거침입죄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가 누구 집이라고? 대표님 집이라고? 거짓말들 치지 마. 너네 오늘도 남의 집 청소할 때처럼 바리바리 짐 싸서 오는 거 내가 아까 뒤따라오면서 다 봤어. 너희들 오늘 출근할 때부터 내가 다 감시하고 있었다고. 이 청소나 하는 나부랭이들이 뭐 빼먹은 주제에 거짓말은 아주 깜찍하게 치네. 결혼하려고 네가 아주 눈이 멀었구나. 사기 결혼이야 이 정도면. 그래, 경찰 불러라. 남의 집도 제 집이라고 사칭하는 꼴이 아주 사기꾼들이 따로 없네. 직원들까지 대동해서 그런다면 나도 가만히 못 있지. 나도 경찰에 신고할 테다. 경찰? 그래요, 부릅니다.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계셔요. 여기 우리 대표님 집이야 이 아줌마야. 뭐 청소 나부랭이? 그 청소 나부랭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알려줘? 강남 아줌마들이 우리 대표님한테 집 청소 한번 해달라 하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는 줄 아세요? 이번에 큰맘 먹고 30억이나 주고 구매하신 집이라고요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는. 다 같이 축하하자고 입주 청소하고 회식하기로 한 이 좋은 날 쳐들어와서 행패야 행패는. 동료들이 더 열을 내며 예비 시어머니와 언쟁이 격해지더라고요. 저는 얼른 직원들을 진정시키고 잠시 자리를 피해달라 했어요. 여러분, 나 괜찮아요. 진정들 해요. 이 아줌마가 뭘 단단히 착각하고 지금 이러는 모양인데 제가 잘 정리할게요. 이런 모습 보여 미안하네요. 잠시만 차에 들어가 있어 줄래요? 자리들 좀 피해줘요. 난리통을 좀 정리하고 다시 부를게요. 오래 안 걸려요. 예비 시어머니는 이 집이 제 집이라고 동료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자 이게 진짜인 건지 거짓말인 건지 구분이 안 가는 모양이었어요. 황소처럼 들이받던 기세는 어디 가고 현관문 바깥에 어정쩡하니 서서 저랑 동료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벙쪄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치였죠. 이 집을 네가 돈을 주고 샀다고?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수도 없으니 아무 말이나 내뱉는 거지. 공무원 남편 얻으려고 네가 정말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경찰 부를 테면 불러라. 나도 지금 네가 결혼하려고 사기치고 있다고 신고할 테니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가려내보자고. 제가 왜 고작 공무원 나부랭이 남편을 얻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저는 지금도 어머님 아들이 평생 숨만 쉬면서 월급을 모아도 몸만 접을 돈을 벌고 있는데 공무원 좋다는 거 다 옛말인 거 아직도 모르셔요?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셔서 어쩌시려고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저도 곤란하겠네요. 몰상식하고 난폭적이고
남의 집 자식 귀한 줄은 모르는 교양머리 없는 분인 줄 이제야 제대로 안 것 같아요. 일단 경찰 부를 테니까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저도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저는 시어머니랑 더 말 섞기도 싫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는 약혼남에게 전화했죠. 자기야, 웬일이야? 한창 바쁠 텐데. 점심은 먹었어? 일하는 거 힘들 텐데 쉬엄쉬엄 일해. 내가 열심히 내조할게. 당신이랑 결혼하면 내가 청소일도 엄청 열심히 도와줄게. 오늘은 몇 시에 끝나? 내가 퇴근하면 가서 좀 거들어 줄까? 그럼 빨리 퇴근할 수 있잖아. 자기야, 근데 나 오늘 내 집 청소하러. 아니지.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 신혼집 청소 좀 하려고 와 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누굴 만날게? 어, 글쎄, 왜? 입주민 중에 뭐 아는 얼굴 있었어? 역시 자기는 강남에서 알아주는 유명인사구나.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신혼집인데 왜 당신 혼자 청소를 해? 집도 당신이 구하고 청소도 당신이 해버리면 난 뭐 하라고. 더 이상 그 집 청소하지 마. 내 몫도 남겨줘야지. 약혼남은 아직 상황을 모르니 해맑았어요. 근데 스피커폰으로 약혼남과 통화를 하고 있으니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약혼남까지 이 집이 제 집이라 이야기하는 걸 들었겠죠. 아니 글쎄, 당신 어머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 집에 쫓아오셨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나 출근할 때부터 계속 감시하면서 뒤쫓아오셨대. 나 미행당했지 뭐야. 게다가 희한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가방으로 후드려 패셨어. 자기 혹시 공무원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우리 회사 일 하겠다던 거 어머님께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했어? 내가 제안했다고 했어? 약혼남은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황한 듯 말을 못하고 버벅거렸어요. 우리 엄마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우리 엄마가 자기를 미행했다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을 뭐 가방으로 뭘 어쨌다고? 엄마가 대체 무슨... 그럼 지금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가방으로 자기를 후드려 패기까지 했다니 이거 지금 몰래카메라야 뭐야?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자기가 나한테 제안해서 내가 공무원 그만두기로 한 거 아니냐고 하셔? 내가 당신이 시켜서 일 때려치우고 청소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셨어? 내가 당연히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잖아. 나는 내가 생각 중이고 고민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 근데 현관문 열어드리자마자 나 한번 쓱 노려보시더니 그대로 가방부터 들어올리시더라.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거 우리 직원들이 뜯어 말려줘서 살았지 뭐야. 나보고 청소 나부랭이라 며느리로 들이기 어려우시겠대. 하늘 같은 공무원 남편한테 청소 일하자고 한 미친년 취급받으면서 파혼하라고 강요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대체 어머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약혼남은 당황하며 연신 사과했어요. 자기 아니야. 엄마가 뭔가 잘못 오해한 것 같아. 자기가 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이미 이야기했었잖아. 나는 공무원이 박봉이니까. 그리고 남자인 내가 같이 일하거나 거들어주면 사업하면서 좋으니까 이야기했던 거잖아.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한 건 우리 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이었어. 알지? 당신이 먼저 공무원 박봉이라 그만두고 싶다고 했고 우리 회사 와서 같이 청소하고 싶다 했지. 자기 말 맞다 나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안정성 하나 보고 그 직장에서 계속 있는 걸 당신이 좀 싫어했어. 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 공무원 일 계속해도 괜찮고 일 그만둬도 괜찮고. 나야 뭐 가족이 같이 사업하면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 했잖아. 근데 왜 어머님은 내가 당신을 꼬드긴 것처럼 이야기하실까?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빠. 정말 착실히 돈 벌고 살려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 지금 무슨 꽃뱀 취급 같은 거 당하는 기분이야. 나 오늘 어머님한테 청소 나부랭이나 하는 학급 인생 소리 들었거든. 우리 엄마 지금 거기 아직도 있어? 내가 엄마랑 다시 이야기해 볼게. 진짜 미치겠다. 내가 미안해 자기야. 자기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우리 엄마가 진짜 몰라서 그래. 세상 물정 모르고 집안일만 하셔서 아직도 공무원이 최고인 줄 아시나 봐. 내가 그래서 몇 번이나 자기가 나보다 돈 훨씬 더 잘 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금액까지 대놓고 말씀드려야 했나 보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두 번 다시 당신 쫓아가서 그런 짓 못하시게 내가 똑똑히 이야기해둘게. 예비 시어머니는 눈앞에서 자기의 그 귀한 공무원 아들이 제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 매는 걸 직접 보셨어요. 하늘 같은 공무원 아들이 청소 나부랭이 학급 인생 여자애한테 그러니 기가 막히셨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자기 진짜 미안한데 내가 오늘 직원들 있는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가방으로 진짜 개패든 맞았거든? 나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 어머님께서도 내가 안 그랬다고 하니 사기 결혼이라는 등 경찰에 고소하신다길래 경찰도 지금 불러뒀어. 아마 곧 도착할 것 같아. 이건 내 선에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줘. 약혼남은 경찰까지 불렀다는 말을 듣고는 정말 당황해했어요. 그러더니 황급히 저와 전화를 끊고 제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어린아가 전화를 받았어요. 얘 동우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 예비 시어머니가 뭐라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약혼남이 난리치는 소리가 휴대폰을 뚫고 나오더라고요. 스피커폰도 아닌데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약혼남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는 사운드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죠.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지금껏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에 대해 한 번도 생색을 내거나 자랑한 적이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 통화를 하며 자기 아들을 통해 저에 대해 아마 낱낱이 듣고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곤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약혼남과 저만 놓고 보면 경제력 차이가 엄청났어요.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비슷한 처지로 만났죠. 약혼남은 공시생이었고 저는 가 사회로 나와 돈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소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처음부터 지저분한 집 청소하고 정리해주는 작은 업체에 막내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보수는 나쁘지 않았죠. 지저분한 공간이 말끔히 정리되는 걸 보며 쾌감도 느꼈고 정말 직업 만족도는 최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던 게 바로 독한 청소 용액 말고 천연 용액을 만들어서 청소할 때 그것만 딱 사용하고 천연 청소 업체 이미지를 만들어 홍보를 하자는 거였어요. 이건 사실 업체 사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저한테도 잘해주셔서 저도 제 회사인 것처럼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키우고 돈도 잘 벌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아이디어였거든요. 운 좋게 강남에서 그렇게 통했어요.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유독 신경 쓰는 고객층이다 보니 제 아이디어가 엄청 잘 먹혔고 처음에는 본사 하나만 있던 회사가 점점 커져 나중에는 지점도 몇 군데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회사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시며 제게 회사를 남겨주셨던 거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짧게 짧게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한 탓에 그 회사에서 가장 오래 근속한 직원은 저 하나였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자식도 없고 가족이랄 게 아무도 없으셔서 제게 기회가 왔던 거라 생각해요. 사장님께서도 회사가 아주 작을 때부터 가장 오래 남아있던 직원이 저라서 당연히 제가 받아 운영해 보는 걸 권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더 키워나갔어요. 강남뿐 아니라 부유한 고객층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 위주로 홍보를 했죠. 입소문이 정말 빠르고 무섭게 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일주일에 하루도 안 빼고 온종일 청소를 다니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무지하게 잘 되면서 정말 살면서 남들을 통해 들어보기만 했던 경험도 했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장 잔고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찍힌 숫자 앞자리가 바뀌더라고요. 물론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기 바빴고 제 개인적인 시간은 전혀 없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보람차고 젊을 때 체력이 뒷받쳐줄 때 회사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아야겠다고 생각해 쉬지 않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약혼남도 공무원에 합격했죠.
저도 회사를 성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었고, 약혼남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으니 이제 결혼해서 서로의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주자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약혼남은 제 회사가 아주 작을 때부터 봐왔으니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제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저 저밖에 모르는 순둥이였고 세상 무력도 없었어요. 그냥 마냥 해맑어서는 제가 잘 되어서 좋다고 헤헤거릴 줄 알았지. 질투나 열등감 같은 건 일절 없는 정말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공무원이라 잔업도 없고 야근도 없다고 나를 내조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빨리 결혼하자 하던 남자였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저랑 결혼하면 박봉인 공무원 그만두고 제 업체에 와서 청소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던 거였어요. 우리 같이 살면 내가 퇴근하고 밥도 해주고 집안일 거의 다 책임질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신도 집에서 해먹는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을 거고. 맨날 바빠서 밥 사 먹잖아. 난 그게 속상하더라. 아니면 아예 내가 당신이랑 같이 청소일 해도 되고 둘이 붙어 다니면서 하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같이 일을 하자고? 아니, 나야 뭐 좋은데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공무원 된 거잖아. 후회 안 해? 사실 공무원 좋다는 거 다 옛말이잖아. 고인물들도 많고 위에 상사가 또라이여도 때려치우고 나갈 수도 없고 그저 참으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느니 당신이랑 같이 지금 바짝 벌고 기반 다지는 거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뭐 문제될 건 없지. 근데 어머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공무원 아들 좋아하셨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는 일도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다 그러면 정말 뒤집어 주시는 거 아니야? 에이, 우리 엄마 내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천천히 생각해 보자. 당장 그만두겠다는 건 아니니까 힘들어지고 직원이 더 필요해지고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근데 세상 무력 없는 남자라 그런가 자기 엄마한테 제가 돈을 얼마나 번다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안 한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청소회사 대표고 엄청 바쁘다는 식으로 정말 애둘러 이야기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그냥 나중에 저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어떨까 고민 중이라고만 이야기했던 건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거품 물고 뒤집어져서 찾아오기까지 할 줄은 자기도 몰랐다며 자기 엄마 다시 봤다 혀를 차더군요. 덕분에 예비 시어머니의 본성을 보게 되었던 거죠 뭐.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제가 소리도 질렀고 밑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찰차 소리까지 들리고 이렇게 바깥이 소란스러우니까 옆 호수 입주민이며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쳐다보고 있던 모양이에요. 저는 현관에 서 있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파트 복도에 서 있다 보니 누가 나와 있는지 저는 몰랐는데 옆 호수에서 누가 갑자기 불쑥 등장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웬 소란인가 싶어서 나와봤는데 여기서 아는 얼굴을 다 만나네요. 세상에 여기 무슨 일 있어요? 엄청 시끄럽던데. 동엄마 목소리였네요. 교회에서만 보다 밖에서 보니까 못 알아볼 뻔했어요. 동엄마 맞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어머머머 이게 웬일이야. 아니 여기서 아는 얼굴을 다 보네요. 인연은 인연인가 봐. 나? 아, 나는 여기 집이 우리 예비 며느리 집이라. 그러는 사모님은 여기 어쩐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아는 사람 집이라 놀러 왔죠. 그나저나 이 옆집 아가씨랑 아시는 사이예요? 며느리라고? 세상에 이 아가씨 엄청 유명하잖아.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의 아내분이더라고요. 자기 아들 공무원이라고 온 동네 교회고 모임이고 자랑질을 떠벌리면서도 교양 있는 척 하셨을 텐데 여기서 몰상식하게 추태 부린 걸 딱 교회 사람한테 들키게 생긴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딱 봐도 엄청 난감해하는 얼굴로 제 눈치를 살살 보더군요.
제가 입 한번 잘못 놀리면 본인이 얼마나 창피해질지 아니까 거의 뭐 울겠더라고요. 내가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시끄러웠던 모양이네.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아껴서 나도 모르게 볼륨 조절을 못했나 봐. 어째요? 죄송해요. 내가 원래 이렇게까지 교양머리 없는 사람이 아닌데 예비 며느리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러면서 은근슬쩍 현관으로 들어와 제 팔에 팔짱을 슬쩍 끼시더라고요. 저는 웃겨서 가만히 보고 있었죠. 어머, 이 아가씨가 동우랑 결혼할 그 약혼녀야? 세상에, 동우가 아주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이렇게 야무지고 똑부러진 아가씨를 다 얻고. 아유, 부러워라. 어쩜 동우 엄마는 며느리까지 이리 대단한 사람을 둔대요. 나 원참 부러워서. 동우 엄마도 알죠? 이 아가씨가 강남 일대 사모들 꽉 잡고 있잖아. 아니, 안 그래도 여기 놀러 왔다가 옆집에 그 아가씨가 산다길래 어우, 나도 한번 부탁해보고 싶다 그러고 있었거든.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얼굴까지 빨개져서는 저보고 도와달란 눈빛을 애처롭게 보내는데 우스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예비 시어머니를 딱 내치고 모른 척이라도 했다가는 교회에 어찌 소문날지 안 봐도 비디오고 머릿속에 훤히 그려지더군요.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사정사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확 다 밝혀버릴까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피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너무 놀라서 시끄러웠나 봐요. 미처 현관문 닫을 생각도 못했지 뭐예요? 아유,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옆집 분이랑 나중에 인사하고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세상 참 좁아요. 그렇죠. 교회 사모님이랑 저희 예비 시어머님이랑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제야 한시름 놓은 듯 연신 제 팔을 쓰다듬었어요. 제가 맞장구 쳐준 덕분에 쪽팔릴 뻔한 건 넘겼죠. 어찌어찌 그분들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고 나니 타이밍 좋게 경찰분들이 들이닥치시더군요. 혹시 신고하신 분이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경찰까지 오자 완전히 코가 납작하게 눌려가지고 제게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예진아. 난 정말 하나도 몰랐다. 동우랑 통화하고 알았어. 네가 시킨 거 아니라는 말 믿었어야 하는데 내가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까 막말한 것도 가방으로 너한테 그런 것도 전부 다 사과할게. 신고했던 거 어떻게 다시 잘 좀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 어? 내가 앞으로는 함부로 오해하거나 이상한 소리 안 할게. 몰상식하게 그런 행동도 안 할게. 너희 결혼 반대도 더 이상 안 하마. 너희 하고픈 대로 하렴. 어? 저한테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더니 경찰한테도 본인이 사죄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이 사람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족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경찰분께서는 그래도 제가 신고자이다 보니까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고 추후에라도 가방으로 그렇게 하신 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니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릴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지라 일단은 저도 고소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죠. 그렇게 경찰관 분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예비 시어머니에게 돌아와 저는 이야기했어요. 일단 경찰분들께서 고소 의사 물어보셔서 보류해 두었어요. 아무리 오해하셨다 해도 무기를 들고 휘두르신 건 엄연히 폭행죄라서 나중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파혼이든 결혼이든 더 이상 어머님이 왈가불가 하실 일 아니니까 저랑 동우 씨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우 씨는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어머님 때문에 제가 결혼을 다시 재고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돌아가 주세요. 저희 직원들 언제까지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전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냉정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어요. 약혼남도 그날 무지하게 화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집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개지랄했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오늘 들고 왔던 그 가방까지 버려버리고 아주 난리를 쳤다며 제게 사과하길래 알았어요. 내가 정말이지.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사람을 가방으로 후드려 패다니. 나는 진짜 우리 엄마가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게다가 당신 직업을 그렇게까지 비하하셨다니. 내 앞에서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행동하셔서 깜빡 속았지 뭐야. 나한테 이야기해주지 그랬어. 혼자 참지 말고. 미안해.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중간에서 당신을 힘들게 한 것 같아. 근데 사실 제가 말을 안 했으니 약혼남이 어찌 알았겠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늙은 여우처럼 자기 아들 앞에서는 일절 그런 내색 안 하다 제 앞에서만 발톱을 드러냈겠죠.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할 걸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난 우리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신경 안 쓰려고 했던 거지.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는 당신 집 청소도 날 시키시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뵙고 청소해드렸어. 근데 나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다. 뭐? 불러다 청소를 시켜? 당신 청소한답시고 무시란 무시는 다 해놓고 청소도 시키셨어.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러냐. 내가 진짜 창피해서 당신 얼굴을 볼 낯이 없다. 바로 이야기해주지 그랬어. 왜 참았어? 그냥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어. 일하는 걸 보여드리고 하다 보면 어머님 생각도 좀 바뀌고 날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했지. 그래서 처음엔 어쩌다 한번 해드렸어. 뭐 요새 피부가 간지럽다고 하시거나 집에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재채기가 너무 나온다 하시거나 그럴 때. 근데 그게 나중에는 당연시되니 속상하기도 했고.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오늘 엄마한테 맞은 데는 좀 어때? 아프지? 경찰들도 오고 뭐 고소 이야기도 했다면서 나보고 당신 좀 말리라고 하시더라. 근데 나 안 말릴 거랬어. 사람 패놓고 그럼 그 정도도 생각 안 하셨느냐고.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래놓고 멀쩡하실 줄 알았냐. 난 모른다고 무조건 당신 하는 선택 따를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 엄마 오늘 들고 갔던 그 가방도 열받아서 밖에 내다 버렸어. 약혼남은 자기 엄마와 제가 그 난리를 피우고 고소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자기 엄마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저를 다독거렸죠. 처음에는 약혼남이 그냥 제 앞이니까 일부러 더 제 편 들어주고 그러는 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혼도 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약혼남과 그러고 나서 그 뒤로 예비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연락하더라고요. 약혼남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난리를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하고 있으면 내내 문자 보내고 답장이 없으면 전화도 하시고 우리 집으로 꽃까지 보내시더군요. 예진아, 마음 좀 풀렸니?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았고? 그날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동호한테 그날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몰라. 내 다시는 너희한테 함부로 그런 말을 하거나 손을 올린다거나 그런 행동 절대로 안 하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예진이 네가 지금 하는 일로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도 동호한테 들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하는 일만 듣고 무시하고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네가 며칠 동안 나한테 대답 안 해준 거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 다시는 너희 결혼하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마. 정말 약속할게.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방으로 저를 후두려 패며 청소 나부랭이나 하는 하찮은 인간 취급하시던 예비 시어머니가 약혼남에게 제 실질적인 수익과 신혼집을 마련한 걸 알고 난 뒤로 완전히 납작 엎드리신 거죠. 물론 신혼집도 70%가 대출이긴 했지만 그 대출도 제가 다 갚을 생각이긴 했거든요. 어머님, 솔직히 좀 씁쓸하네요. 돈? 결국에는 돈이었던 것이죠.
제가 동우 씨보다 직업이 못났다는 생각은 여전하시잖아요. 그저 동우 씨보다 수입이 좋고 돈 잘 버니까 감안해 주시려는 거겠죠. 저는 돈보다 제 진심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제 수입 같은 거 적나라하게 자랑하거나 말씀드리지도 않았던 거고요. 제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어머님 집을 그렇게나 자주 청소해 드렸을 때도 어머니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 따로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 지인들 소개해주고 생색이나 내시려고 저 이용하셨죠. 다 아는데 그래도 제가 잘하면 예쁘게 봐주실 거라 믿었어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그 시간들은 어머님께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당황했어요. 본인 아들이 난리치면서 사과해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사과를 하고 있길래 사과하지 않고 넘어갈 뻔했던 부분들까지도 콕 집어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아니 이혜진아,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네 진심을 몰랐다니 고마웠지. 당연히 고마운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 왜 안 고마웠겠니? 제 직원들 월급만 빠짐없이 챙겨주면서 어머님 댁 청소하는데 같이 보냈어요. 그럼 적어도 제 직원들한테만큼은 음료수라도 한 잔 내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은 저도 저희 직원들도 전부 하찮게 보셨던 거잖아요. 아마 제가 지금 버는 수준으로 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어머님은 저를 얼마나 더 하찮게 보셨을까요? 결국 제 진심과 노력보다는 제 수입, 제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사과는 잘하시는 분이 고맙다는 말을 말주변 없어서 못하셨을 리가 없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좀 풀리겠니? 이미 교회에도 예진이 너 내 며느리라고 소문 다 나서 다들 연락 오고 난리더라. 내가 네가 그 정도인 줄도 모르고 무시를 했으니 네 마음이 지금 당장은 안 풀릴 것도 안다. 약속하마. 앞으로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시집살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짓은 절대 하지 않으마. 너희 둘 결혼 생활에도 일절 간섭하지 않을 거야.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싹싹 비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약혼남과 예정대로 결혼식은 올렸어요. 대신 제가 버는 돈은 일절 시댁에 과하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께 쓰는 돈은 제가 자유롭게 썼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딱 적당한 선, 적당한 정도로 예의를 지키는 정도만 했습니다. 돈 잘 버는 걸 알지만 본인은 그 덕을 평생 볼 수 없었죠. 그림의 덕보다 잔인한 형벌이 어디 있을까요? 고소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뿐인가요? 결혼한 이후로 시집살이나 제사, 차례, 명절, 갑질 등등 일절 없이 편안해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달라진 게 없었죠. 딱 하나 달라진 건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공무원을 때려쳤어요. 저랑 같이 청소 일하러 다니고 있죠. 한 번은 남편이랑 저랑 상가 건물 청소를 맡아서 새벽에 나가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따뜻한 차라도 주겠다고 저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남편이 청소를 잘 못한 바람에 건물주에게 쓴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아이씨, 내가 화장실 청소할 때 물기 남는 건 우리 건물주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 엄연히 횡령이야, 횡령. 왜 청소하는데 휴지를 쓰고 그래? 당신네들이 가지고 온 걸레로 쓰라고 했잖아.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휴지가 몇 장 안 남아서 남은 거 다 쓰고 새 걸로 교체하려고 쓴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또 한 번만 이래 쓰다가 걸리면 바로 청소업체 바꿀 줄 알아. 남의 물건을 쉽게 쓰고 있어.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본인 아버지 나이 또래 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는 걸 보고 오열을 했어요. 아니 동우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청소 일을 하고 싶었어. 네가 공무원 그만뒀으면 이런 일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그 좋은 직업 냅두고 청소 일하면서 남들한테 고개를 숙여. 엄마 가슴 찢어진다. 어머님, 동우 씨 모습 보고 가슴 찢어지시죠? 저는 이 일을 평생 하면서 집 마련하고 사업 성공시킨 거예요.
저도 남들한테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일 많았다고요. 어머님 아들만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저도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와이프 말이 맞아. 내 자식 아까운 거 알면 며느리도 아까운 거 알아야지. 엄마도 내 모습 보고 지난 날들이 후회되지? 그래.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거 내가 여태 몰라주고 비하해서 정말 미안했다. 내가 며느리도 내 자식같이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날도 추운데 상가 청소한다고 해서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왔으니까 이거 마시고 몸 좀 녹여라. 역시 사람은 역지사지로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했던 짓들이 반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랬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는 거 하나 없이 가끔 저희 신혼집에 반찬이나 택배로 보내주고 계신 게 전부랍니다. 정말 쥐 죽은 듯이 살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저밖에 모르는 해맑은 남편과 없는 듯한 시댁, 잘 유지하고 있는 사업까지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 어느 때보다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요즘이랍니다. 사는 동안 제가 과연 저희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날이 올까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전 절대 제가 열심히 고생해 번 돈 시댁과 나누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아쉬워할지언정 내색은 못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은 고소하네요. 청소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은근한 무시도 많이 받고 웃을 수 없는 경험들도 제법 겪었지만 그때마다 돈으로 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진 않고 살아왔어요. 저만의 철칙이랄까요? 앞으로도 그 철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제 직업 자체를 사랑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몰상식하게 구는 사람들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되갚음을 해줄 생각이지만요. 그래도 제가 저만의 철칙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무시하는 직업이 사실은 당사자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은 부디 누군가의 직업을 대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